의원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저를 도와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건불 5년입니다. 인생은 새홍치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결권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무렵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굉장히 좀 떠들썩한 모습 영상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셀프 출두했지만 퇴짜. 그렇죠. 조사를 못 받은 거예요. 조사를 해달라고 갔지만 조사가 안 된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갔을까가 이번 이슈의 제목입니다. 앞서서 오늘 오전의 모습이 있는데요. 또 다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파리의 국가적인 약속으로 프랑스의 레종 도네르 국가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주불 대사의 초청으로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어서 강의실을 배정받고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저로서는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파리 경영대학원에서는 언제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옵니다. 내년 6월에는 저를 명예 박사학위를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등장하는 소영일 전 대표, 지금 프랑스 파리 일정이 뭔가 꼬여버려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섭섭하고 뭐 이런 걸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훈장을 2개 받았다는 부분까지 오늘 강조를 했는데 굉장히 좀 귀를 잡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송영길 대표의 모습 사진으로 좀 실려 있는데요. 이 사진 앞에 보시면 그 검찰 청사 앞에서 들어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잖아요. 전화를 뭐 통화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담당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등록 안 돼 있습니다.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표현을 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말풍선, 생각풍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오늘 오전 송영길 대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여기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검찰청사를 갔을까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아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도 됩니다. 자, 패널분들께 미리 질문 좀 드렸거든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만한 어떤 송영길 전 대표의 생각을 추정해 주신다면 어떻게 쓰실까? 자, 다 되신 분은요,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5분 모셨어요. 5분을. 5분 모셨는데 한 분씩. 가장 먼저 쓰신 분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은 3부작 쇼 다음은 그러면 지금 본인이 스스로 쇼를 한다 생각을 하고 다음도 생각하다 이 뜻입니까,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오늘 검찰 수사가 안 된다는 걸 뭐 모르고 가지는 않았을 검찰도 겁니다. 미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웃집 동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커피점에 가는 것도 아니죠. 예.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수사 어떤 순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뭐 이정건 그 부총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내구 이제 감사 수사를 했고 그 예. 이후에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윤관석, 이승만 의원의 소환 여부를 이제 조율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특정된 10명에서 20명 의원들, 돈 받은 의원들 뭐 수사 여부를 또 할 거고, 예. 사실은 당시에 당 대표 후보로서 송영길 대표는 사실은 마지막 수사 단계를 밟을 건데 지금 가서는 뭐 아무런 수사가 안 될 것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간 것은 저는 3가지의 목적, 즉 본인이 이만큼 당당하다. 두 예.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를 뭐 이렇게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는 예. 그런 어떤 것. 그다음에 3번째 종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뭐 도저히 우려 이런 게 뭐 없기 때문에 예. 뭐 구속영장을 어떤 기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오. 사실은 뭐 구속영장은 뭐 도주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증거인멸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것도 구속영장이 있죠. 되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러한 어떤 송영길 대표의 어떤 쇼가 성공할지는 불투명한데 어쨌든 이번에 나오면서
저 속에는 이거 다음에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보여줬는데 다음은 뭘 보여줄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해 주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요 물음표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네요. 지금 홍석준 의원님은 많은 걸 집어넣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책임이라고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최근에 이제 송영길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있어서는 안 되는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의 논평과는 별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예. 무거운 책임, 죄가 있다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많은 언론과 또 국민의힘에서 조기 귀국을 독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안 돌아올 거다. 들어오더라도 7월 달에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상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 5선 인천시장 당대표를 역임했던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예. 상임 고문직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이죠. 예.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인사 참사가 생기고 외교 참사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여러 수십 명이 길거리에서 깔려 죽는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법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법원에서 다퉈보자 이렇게 덤비는 형국에서 사실상 정치권의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 예. 사라진 예. 그런 이제 상황에서 나름 그래도 책임을 지겠다.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송영길 대표의 저런 모습은 일정 부분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도 이회창 총재라든지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스스로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자진 출석을 했던 이전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을 어떤 뭐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조기 귀국, 탈당, 뭐 수사기관 협조 이 연장선상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읽어볼 만한 측면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거, 검찰 측은 조사를 안 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간 거는 본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오늘 행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말씀드린 순간 아까 영상도 있었는데 자막으로 잠깐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프랑스에서 훈장 2개 받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자막 좀 볼까요? 예, 거기 보시면 지금 자막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자막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영상도 그렇고요. 소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청에 나오면서 이게 이제 무산이 됐어요, 조사가. 그리고 약식으로 기자회견 형태로 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프랑스에서 훈장 2개를 받은 유일한 한국 정치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하다. 여기는 프랑스에선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에선 이런 대우를 받는다. 아마 이런 거를 좀 의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얘기를 꺼낸 것 같기도 해요. 자, 지금 판넬 2분이 설명하시고 3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잠시 영상이 준비된 게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2분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영장 기각된 직후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아마 한 열흘이 넘었죠. 예. 아직도 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송영길 대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고 하는 식의 거의 불법적인 방법으로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는 방식의 어떤 무차별적인 수사 그 한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자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떳떳하다, 당당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가. 그래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요. 또한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나는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고 도주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의 명분을 쌓겠다. 예, 뭐 예.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 두 분이 나오셨죠. 한 분은 언론인 출신, 한 분은 검찰 출신. 각각의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본 것 같기도 해요. 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께서는요. 야당 탄압, 기획수사 이런 내용 쓰였는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오늘 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 저렇게 출석을 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출석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된 여론전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 수사가 부당한 야당 탄압이고 예.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다.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그런 프레임을 잡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너무 좀 구체적이고 예. 여론의 반응이 냉담하니까 곧바로 그 프레임을 철회하고 송영길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고 송영길 예. 대표가 귀국해서 탈당을 했지만 결국엔 돌고 돌아 이거는 검찰의 그 야당 탄압이고 의도된 기획 수사다. 오늘 송 대표가 검찰청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의 핵심도 이겁니다. 결국엔 별건 수사로 내 주변 사람들 다 괴롭히고 있다. 예. 한동훈 장관의 하명을 받는 부서에서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 빨리 공안부로 넘겨서 수사를 해라. 예. 근데 본인이 어쨌든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느 부서에 수사를 하라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적절한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반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반복해왔던 그런 프레임을 세워서 검찰 수사를 정면 돌파해 보겠다라는 의도로 오늘 출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한 이런 민주당의 입장과 그냥 대동소이하게 이번에 또 그 방향으로 가서 반발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소상하게 어쨌든 맞는 건 맞고 예. 틀린 건 틀리고 구체적으로 검찰이 과장하고 있는 건 뭐고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건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서 일제 얘기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나를 구속시켜라. 그렇게 좀 막연하죠, 사실은. 네, 막연하고 검찰의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결국 지지층의 여론을 결집시켜서 정면 돌파해보자. 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 맥락일까요? 아까 김의겸 의원도 약간 그런 설명을 했는데 무차별 수사, 불법 수사 이런 취지의 설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민주당의 기류일까요? 이것도 민주당도 역시 그렇게 보는 걸까요? 글쎄요. 그게 민주당 전체의 당론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개인적인 논평일 수도 있고요. 불법 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아마도 이 그 얘기를 하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서 뭐 실체가 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 생각풍선에 들어갈 만한 표현으로 갑분싸라고 쓰셨어요. 예,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뭐 이거에 젊은이들의 약자인데요. 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를 서두르면 이를 망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가 자진 귀국한 모습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다음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철저히 모르쇠, 측근이 죽어나가도 조문도 가지 않고 9박 10일 여행 간 사람도 모른다 하는 그 자기 방탄을 위해서 철저히 모르쇠 전략을 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건 좀 대비되는 모습이다. 저는 여기서는 굉장히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출두는 좀 가뿐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정치인은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누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내가 날짜를 결정하고 내가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의 정점인 정치권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훈장을 2개 받으시고 이런 이만한 이 정도의 급량이 되는 정치인은 검찰 출두의 날짜를 자진 출두할 수 있을 정도는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그쪽 관점으로 좀 볼 수도 있네요. 네, 저는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권력자의 오만함의 하나의 단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정말 아까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게 이재명 대표와 달리 저를 구속시켜라 또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셨으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아주 OX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검찰 출두를 통해서 이런 이벤트까지 예.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예. 또 민주당에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아까 김의겸 의원 등등의 얘기를 보면 결국 조심스럽지만 결국 야당 탄압 매뉴얼을 또 가동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이렇게 짙은 상황에서 예. 또다시 야당 탄압 매뉴얼을 돌린다면 이건 100% 역풍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는 이미 무슨 선거하는데 돈 봉투 돌리는 거를 관행이야. 그럴 수 있어. 몇 년 전에 모 정치인이 예전에는 음주하고 술 한잔하고 운전하는 거 괜찮았어. 그러다가 굉장히 큰 역풍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 세상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예. 정치권에서 그런 일이 구태가 있다는 것을 왜 다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야. 이런 뉘앙스는 국민들로부터 이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 고개 숙이고 또 고개 숙이고 이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소환을 기다리는 게 맞지.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려받아야 된다. 관행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더욱 외면받게 만드는 그런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갑분싸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오늘 모든 정치 뉴스를 잡아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영길 전 대표의 모습을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정훈 의원께서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기식 변호사께서는 일석삼조라고 쓰시고 물음표를 찍으셨어요. 그러면 3조니까 아까 홍석준 의원님이 3부작 쓰신 거하고 뭔지 일맥상통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오늘 이제 여기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예. 차 타고 오면서 내일 모레 제가 지금 변호사로서 수임하고 있는 사건 그 검사실하고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왔거든요. 조사 받는 일정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 지금 그 목요일 날 검사님 연가라고 해가지고 그 수요일 내일 갑자기 이제 10시 반으로 이렇게 세팅. 연가라서 빨리 하기로 했군요, 하루 당겨서. 하루 세팅을 예. 하고 좀 왔는데 송영길 대표가 오늘 저기 가면 당연히 거부될 거 알고 갔었죠. 아니 가서 지금 등록 안 되셨는데요 라는 소리가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요. 오늘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전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 가시면 등록 되셨네요. 네, 그 소리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검사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서울 고검에 기자분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기자회견 장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른 거죠. 회견 장소를 거기로 정한 거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기자회견 장소로 고른 것이고 조금 소위 말하는 가라서잉을 한 거죠. 가라서잉을 한 것이고 결국 아까 책임 문제 말씀하셨는데 의무방어전을 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당대표로서 지금 뭔가 당원들에게 또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내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는 현장이 필요했던 거죠. 업무방어전을 했는데 우리 아까 조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과연 성공한 일석삼조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는 여론전을 하고 있구나, 쇼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갑분싸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을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기식 변호사께는요, 법조에 계시니까 추가 질문 제가 짧게 좀 드릴게요. 짧게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간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향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불구속 사유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정치인에 대한 어떤 구속 사유에서 도주 우려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증거인멸과 범죄의 중대성이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행동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면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은 언제쯤 소환 홍보를 할까요? 당대표를 지냈던 분에 대한 소환은 검찰이 그렇게 쉽게 소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찍어서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다 조사가 다른 조사 끝난 뒤라 그 가능하다는 지금 겁니까? 이 사건은 계속 중간에서 지금 말을 닫아버리면
상선에까지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탈자가 나와야만 예. 송 대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쉽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한 다음에 부릅니다. 걸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걸릴 그러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데 오늘 갔으니 그럼 송영길 전 대표는 다음에 어떤 또 행보를 보일까? 또 갈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예. 가라스윙 2번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은 장면이어서요. 정치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봤습니다. 5분 패널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